안녕하십니까.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11월 2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시 구치소로 들어갑니다. 징역 17년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죠. 그래서 오늘 재소감이 되는데 서울중앙지검에 출석을 해서 오늘 오후에 검찰 차량으로 송파구에 있는 동부구치소로 옮깁니다. 그 동부구치소에서는 1년 동안 수용 생활을 했었죠. 그래서 16년을 더 구치소에 있어야 됩니다. 올해 80세니까 뭐 그대로 다 간다면 96세, 한 6살에 나오게 되겠죠. 물론 그 전에 뭐 특사 이야기도 있지만은 그 특사 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조만간 형이 확정되면은 그 또 특사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면서 정권 쪽에서 또 활용을 하려 하겠죠. 상당히 불행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생존한 전직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 외에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있죠. 그런데 이 모두 네 사람의 전직 대통령이 전부 수용 생활을 했고 또 사법 처리를 받아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전직 대통령의 비서관도 월급도 주고 차량 제공하고 병원 같은데 좀 무료로 하고 이런 그 예우가 있는데 경호 문제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 네 사람이 전부 예우가 박탈된 이런 불행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헌정사죠. 자, 오늘 일면 조간신문의 톱들은 다양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하겠습니다. 동아일보는 코로나19 방역대책 거리두기가 지금까지 3단계였는데 5단계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공인들이, 중소상공인들이 어렵기 때문에 영업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5단계로 나눠서 앞으로 시행이 됩니다. 자, 조선일보는 미국 대선 문제 다뤘습니다. D-1, 2020 미국 대선 4년 전처럼 역전, 트럼프가 4년 전에 역전시켰죠. 그런데 조 바이든은 이번엔 다르다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현재로서는 바이든이 앞서고 있지만 경합조에서 또 트럼프가 4년 전처럼 역전을 할 수도 있다, 그런 분석 기사입니다. 한겨레 신문은 진보 성향이죠. 민주당 내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당원 투표 뒤로 숨은 민주당식 책임 정치. 어제 민주당이 전당원 투표 70몇만 명 됩니다. 그 전당원 투표를 했죠. 서울시장, 내년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를 낼지 말지. 그런데 이거 다 정해놓고 하는 겁니다. 후보 내기로 뭐 내부적으로 다 정해놓고 지금 당원 당규상에는 못 내게 돼 있죠. 5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에 만든 겁니다. 이 재보선을 실시하게 만든 책임 있는 그 정당에서는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된다. 그것을 5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었는데 지금 전당원 투표, 이것은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열성 지지 팬들입니다. 그 열성 지지 그룹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만든 그 규정을 뒤바꿔버리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비례연합 정당 그때 만들었죠. 위성정당. 그때 만드는 과정에서도 이 국민들에게 면목이 없으니 그것을 명분을 확보하는 용어로 전당원 투표라는 것을 활용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또 그렇게 하면서 민심을 오히려 짓눌러버리는, 당심으로 짓눌러버리는 그런 행태를 계속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드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도 검찰의 시간입니다. 검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커밍아웃 릴레이, 검사들의 커밍아웃 릴레이, 전체 검사 2,000 몇 명 중에서 한 230명이 지난 주말까지 커밍아웃. 나도, 그러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 검사들에 대해서 감찰권, 인사권을 너무 지휘권, 수사지휘권을 남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그래, 좋다, 그 검사가 커밍아웃 했으니 그렇다면은 검찰개혁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커밍아웃 릴레이가 일어나고 있죠. 나도 그래, 나도 추미애에 반대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지난 주말에 230명이 넘었었는데 오늘 정도 되면 다시 집계가 나오겠죠. 전체 2,000명 중에서 과연 얼마나 이 반추미애 릴레이에 동참을 할까, 그 문제입니다. 자,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진압이 될지 이 갈림길인데, 오늘 추미애 그리고 윤석열은 이번 주에도 각자 마이웨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6면을 보시면은 추미애는 불편한 진실은 계속 이어져야, 불편한 진실은, 그러니까 검찰개혁은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이야기고, 윤석열
총장은 오히려 지금 검사 접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이 이번 주에도 여전히 충돌을 하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충돌을 하는 상황인데, 두 사람의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무엇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서로 즐기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가지고 게임을 시키는 건지도 모릅니다. 자, 어쨌든 이 추미애 장관은 평검사 230여 명 집단 반발에 이 정도인지 몰랐다. 그러면서 검찰개혁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겁니다. 불편한 진실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어제 추미애 장관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외면하지 않고 직시할 때까지 말입니다. 저도 이 정도인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검찰이 반발을 심할 줄 몰랐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검찰이 정말 개혁을 해야 되는 곳이구나.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밀어붙이겠다. 이 말이고, 윤석열 총장은 전 현직 법무부 장관의 협공, 조국, 추미애 이 두 사람이 계속 검찰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별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29일에 대전고검지검을 방문했었는데 3일, 내일 법무연수원, 진천에 있는 법무연수원을 찾습니다.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부장검사들에게 부장검사 리더십, 여기에 대해서 리더십 과정에 참석해서 특강을 합니다. 특강을 하는데 한 30명 정도가 특강을 하고 저녁 식사도 함께 합니다. 그런데 이 진천연수원에는 한동훈 검사장이 가 있습니다. 자천돼서 가 있죠. 윤석열 사단,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핵심이라는 한동훈 검사장이 자천돼서 가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이 만나겠죠. 만나서 겉으로는 어떤 기자들 있는 데서 이야기하지 않겠지만은 어떤 대화를 나눌지, 어떤 메시지를 준비할지, 또 그것을 강연에서 어떻게 풀지, 그 부분도 관심이고, 또 다음 주 월요일 9일에는 또 차장 검사들을 대상으로 또 강연을 합니다. 상당히 저는 이게 의미 있다고 보는 것이, 자, 일단은 전체 검찰 중에서 전체는 아니지만은 일부 일선 검사들, 젊은 검사들이 현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반기를 들기 시작을 했죠. 항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이 이 검사 조직을 지금 아우르는, 지금 대전지검 고검에 이어서 곧 다른 지검, 고검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대구도 가고 제주도도 가고 하겠죠. 그런데 지금 각 지검, 고검, 지방에는 윤석열 사단 사람들이, 검사들이 쫙 퍼져나 있습니다. 살해는 권력을 수사를 하다가 다 자천 인사를 다 당했죠. 4번에 걸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자천돼서 지방에 다 갔는데 그 지역을 지금 순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인데, 자, 오늘 세계일보도 추미애는 측근 2억 수사 속도에도 윤석열은 마이웨이다. 윤석열 마이웨이. 자, 검사들을 막 만나러 다닙니다. 그리고 지방 순시도 강화를 하고 지금 어떤 메시지를 낼지 일거수일투족이 주목이 되겠죠. 경향신문은 오히려 추미애가 마이웨이 이렇게 합니다. 서로 마이웨이입니다. 서로 갈 길을 가는 거죠. 추미애 마이웨이, 검사 집단 행동, 오프라인 번질까? 자, 지금은 온라인에서 커밍아웃을 하고 있죠. 이프로스라는 검찰 내부 통수망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과거에 검난 때 평검사 회의 이런 걸 했습니다. 지금 그런 식의 또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행동을 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경향신문 아래에 보시면은 윤석열 총장을 응원하는 화환들이, 논란이 많지만 이 화환들이 아직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철거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 화환들 사진이 있고 그 아래 검사 대상 강연의 전국순회 접촉 넓히는 윤석열, 이렇게 나옵니다. 접촉을 넓히고 있죠. 지금은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검사들을 상대로 이 접촉면을 넓혀나가고 있는데, 그 접촉면을 넓혀나가는 것이 많은 국민들에게 또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관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되는 이유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얼마 전 한 여론조사에서 자기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 범야권에서 1위를 했죠. 15.1%라는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윤석열은 자기 대권을 이야기할 때 상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상수가 됐습니다. 변수가 아닙니다. 상수가 된 이 상황에서 지금 여의도 정가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되면은 좀 의미가 있는 것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만약에 되면은 의미가 있는 것이, 검사 출신으로서는 첫 대통령이 되는 거다.
검사 출신으로 첫 대통령이다. 그래서 검사라고 하면은 뭐 주로 사회 정의를 구현하고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이미지가 있죠. 그런 일을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검사가 되면, 검사 출신 대통령이 되면 과거 대통령들과는 어떤 다른 모습을 보일까? 과거 대통령들은 주로 재임 중에 있었던 일, 또 주변 관리를 못해서 항상 뭐 곤욕을 치렀죠. 지금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예우를 받는 대통령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자, 이 상황에서 여의도 정가에서는 검사 출신 첫 대통령이 나올까? 여기에 촉각을 좀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보면은 법조인은 2명이 있었죠. 노무현, 문재인. 그런데 다 변호사였습니다. 검사 출신은 아직 한 번도 대통령이 된 적이 없고요. 그 전에 유력한 대선 주자였던 이해창, 이인재, 이분들은 판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검사 출신은 과거에 이한동이 있었죠. 저 대선 주자 중에서는 지금은 정계를 은퇴했지만 이한동 전 의원이 서울지검 특수부장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력 대권 주자 중에서 검사 출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홍준표, 모래시계 검사죠. 근데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처음에는 거기서 그러지 말고 올해에게 와라. 따뜻하게 맞아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15%로 막 올라가고 또 최근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17년형을 받았죠. 그런데 그 기소를 한 주체가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윤석열에게 상당히 거부감을 보이면서 견제를 시작하는데 홍준표 특유의 독설을 날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답 뒷담화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자, 오늘 조간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서울신문 구면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살장 끌려가는 소, 홍준표 또 김종인 디스. 이 부분도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김종인 체제에 대해서 반기를 들면서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 103명이 전부 김종인에 끌려다니고 있다. 그래서 도살장 끌려가는 소 같아.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판을 하는 과정에 김종인을 비판을 하면서 슬쩍 윤석열을 긁고 넘어졌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주당에서 쫓겨난 초선 의원 출신에게는 이 김종인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쫓겨나자마자 쪼로로 달려가고 문재인 대통령 주구 노릇하면서 정치 수사로 우리를 그렇게 해도 악랄하게 수사했던 사람을 데리고 오지 못해 안다라는 정당이 야당의 새로운 길인가? 그렇게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여기서 민주당에서 쫓겨난 초선 의원, 금태섭 의원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악랄하게 수사했던, 우리를 그렇게 악랄하게 수사했던 그 사람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검사 출신들끼리 또 야권, 범야권 대권 후보자를 놓고 경쟁을 하는 그런 모습도 저희들이 앞으로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래시계 검사 홍준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던 윤석열 두 사람이 어떤 또 대결을 펼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지금 홍준표 의원 외에도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대한 비판 여론은 점점 안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김종인 리스크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일단 정체성 혼란 또 사람을 새로 발탁하기보다는 있는 사람 내치는 뺄셈의 정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언론들도 도무지 한로를 못 찾는 국민의힘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일보가 일면 하단 기사 그리고 사면에 이 내용을 했는데 특정 정당의 내부 사정에 대해서 이렇게 일면으로 이렇게 비판을 하는 어떤 지적을 하는 지면을 할애하는 이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이례적인데 그만큼 국민의힘 상황이 좀 정상적이지 않다는 이야기겠죠. 자, 국민일보 일면 하단 기사 보시면은 무기력 늪에 빠진 국민의힘 일면 기사에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무기력 늪에 빠져버렸다. 제1야당이. 자,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해석을 해서 일면에 실었겠죠. 여당의 이딴 악재에도 지지율 답보 상태다. 당의 구심점 없고 최신책도 파열음을 내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사면에 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실었습니다. 국감기관에도 지지율 대래 떨어져 돌파하고 못 찾는 야당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정감사 기간이면은 야당이 펄펄 날아서 국감 서타도 나타나고 그 실정을 비판을 해서 지지율을 올려야 되는데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구 중도 사이 어중쩡한 스탠스, 당명 정강 바꿔서도 지지율 답보, 김종인 비대위 체제 흔들기도 계속되고 있다. 자, 이 위에 그래프 보시면은 국민의힘 지지율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인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었지만 지지율이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쭉 가고 있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취임한 것이 5월 26일 이 무렵 5월 27일인데 그때 18%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17%에서 20% 사이 왔다 갔다 하고 하니 비대위가 무슨 비상대책을 마련한 그런 데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전혀 없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기존의 지지층을 끌어모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지지율이 40% 이렇게까지 갔죠. 그런데 그 지지율을 기존의 지지층을 끌어모으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지도부, 국민의힘 지도부는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쪽, 원래 텃밭이었죠. 텃밭인 동쪽, 영남의 수성도 하지 못하면서 서진한다. 서진 정책이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호남 쪽에 가서 지역구를 제2의 지역구를 가는 운동도 펼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5.18 그 묘역에 가서 무릎도 꿇고 이렇게 했죠. 그럼에도 지지율은 안 오르는 겁니다. 그냥 정체성만 혼란스럽다 이런 이야기만 오는 거죠. 자, 조선일보 오면에서 오늘 그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지 하락에도 야당은 호남 서진 계속한다. 텃밭인 대구 경북 지지율은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보다 뒤졌다는 결과가 지난주 금요일에 갤럽 여론조사에서 나왔죠. 그런데도 텃밭은 지킬 생각을 하지 않고 서진하겠다. 호남으로 가겠다. 이 이야기만 계속 하니 이 확장성도 일단 내부 결속을 집토끼를 지키고 나서 산토끼 잡으러 가야 되는데 집토끼가 다 도망가는데 지금 산토끼 잡겠다고 나가는 그런 격입니다. 한국갤럽이 조사한 거 지난주에 발표한 것을 보면은 민주당 지지율이 전국적으로 40%, 국민의힘은 20%인데 대구 경북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34%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30% 나왔습니다. 자,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물론 이 여론조사를 자세히 보면은 한 1000명 정도, 전국에서 1000명 정도 하는데 대구 경북은 한 100명 정도입니다. 100명 정도니까 한 명이 1%죠. 한 명이 1%에서 막 움직입니다. 그러니 예를 들어서 34% 대 30% 이러면은 겨우 4명 차이입니다. 4명 차이지만은 그래도 이것은 추세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여론조사인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국민의힘이 지금은 당장 집토끼를 지키는 것이 급선무인데 집토끼를 다 놓치면서 산토끼를 쫓아가고 있다. 그런 지적이 정가에서 나옵니다. 11월 2일에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